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도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시즌이 끝나갈 때쯤부터 이제 고강에 대한 네. 계획을 착수하고 생각보다 이 비시즌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루머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당히 많이 뜨고 있죠. 아모린 감독은 연임을 하는 것 같고 이어서 가는 과정에 마테우스 쿠냐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적이 되는 느낌이고요. 지난 아스날 요 컨텐츠 때도 원하는 그리고 링크나는 선수들 기본으로 베스트 11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나오는 링크는 아직 사실 완전 본격적인 링크까지는 아니나 뭐 은베모라거나 이런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방출 링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선수들로 한번 아모링이 생각하는 25-26 시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스트 11을 대강 한번 예상을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성적은 15위,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 그로 인해서 지금 선수단이 상당한 개편이 필요하고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로 인해서 선수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정적인 조건에선 제약이 좀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돈을 쓰는 데는 거의 제약이 없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금전적인 압박이 꽤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아모링에게 1억 파운드 정도는 그래도 쓰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투자는 그래도 할 것 같아요. 네. 해야만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감독의 요구사항을 보면 역시 아모린 감독의 스타일은 무조건 3-4-3, 3-4-2-1이나 3-4-1-2와 같은 구조를 확고히 고수하기 때문에 이 포메이션에 유지되는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이 역시 핵심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백스리만을 고집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감독이 다른 포메이션으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술에 맞아야 된다. 네. 구단의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네오스 그룹은 적어도 25세 이하의 젊은 선수를 웬만하면 영입하려 하고 장기적인 잠재력을 중시한다. 그리고 역시 언제나 그렇듯 PSR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네. 뭐 일단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의 보도 내용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에 제약이 생기니 예. 방출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PSR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영입 전략에서는 이제 무조건 벗어나야 되고요. 맞아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죠. 무조건 전략적인 선수단 영입과 구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적 시장에는 언제나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선수가 계획한 대로 성공하진 않으니까. 근데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3명 중 2명은 성공시켜야 된다. 그 정도의 이 가능성을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3할 때도 안 돼요. 그렇죠. 3할도 안 돼요. 절반은 무조건 넘겨야 맞아요. 돼요. 60-70%의 성공률은 돼야 나머지도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두고 보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으면 정말 타격이 계속 올 겁니다. 좀 크게 얘기하면 결국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맞아, 그렇게 봐야 돼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네. 상황이라고 좀 묘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적설이 뜨는 선수들을 보면 거피셜이 뜬 쿠냐 바이아웃을 그대로 발동을 해서 네. 6,250만 파운드를 썼죠.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의 리암 델랍. 사실 리암 델랍은 일단 입스위치가 강등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지금 링크가 나 있습니다.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9번 공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암 델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새벽 중에 이제 국내 기사도 많이 떴더라고요. 브랜포드의 은베우모. 네. 이 선수가 이제 리그 20골을 넘겼습니다. 물론 약간 플루크 시즌일 가능성은 뭐 고려해봐야 됩니다.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전까지 정말 수많은 욕을 한 바가지 먹었던 선수가 네. 은베우모였는데 쉬운 기회도 놓치고 어려운 기회도 놓치고 넌 도대체 넣는 게 뭐냐? 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베우모는 일단 올 시즌은 좋았다. 이 선수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고 오나나의 대체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냥 골키퍼가 지금 또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는 가능성이 낮지만 요케레스 언급도 잠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었었고 만약에 매냥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골키퍼의 추가 후보군들 뭐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나 요 밀코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밀코사와 형제입니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형제죠. 예. 그리고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있는데 아마 에미시는 사우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FA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움직일 것 같은데 중동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뭐 연급은 되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3-4-2-1 포메이션에 역시 전통적 윙어보다는 다재다능하고 활동량 많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뭐 인사이드 포워드 유형의 선수를 좀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제 쿠냐도 그렇고요. 은베우모도 그렇고요.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비슷해요. 네, 2선에 배치되는데 다 안쪽을 바라보고 충분히 중앙을 향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인사이드 포워드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선수들도 보면 요케레스를 잘 써먹었잖아요.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량과 활동 범위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그 요케레스의 소유가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되면서 아모린 감독의 이 빌드업,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누가 오든 좀 더 많은 압박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전술은 공격수에게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9번 공격수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리암 델랍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요. 피지컬 좋고 활동량 많으니까. 이미 잉글랜드 무대에서 어느 정도 그걸 보여줬고. 하지만 이 선수도 입스위치에서 뛸 때의 모습을 보면 견제에 약했어요. 맞아요. 아모린 감독의 전술은 공격수를 편하게 하는 전술은 아닌 아닙니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랍이 맨유에 왔을 때 분명 엄청난 견제, 밀집 수비에 시달릴 텐데 이걸 이겨내는 게 상당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자, 이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인이라고 보면 맨유는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될 것이 아웃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떠나는 선수는 있죠. 계약 만료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조니 에반스, 빅토르 린델로프 네.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각 혹은 이제 혹시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루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예요. 이게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금 사우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선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환금성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은 네.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딜이 완전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긴 하나 아마도 희박하지 않을까. 그래도 잡으려 하겠죠. 이 선수가 네. 중심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맨유는 그냥 아예 중심 없이 새로 모든 걸 갈아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둥을 뽑아버리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죠. 물론 결정을 하다가도 잠깐만 하면서 다시 금액을 보게 만드는 엄청난 제안을 네. 아릴라리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잔류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선수는 가르나초인데 이적이 예상됩니다. 네, 이 선수는 나갈 것 같아요. 5천만 파운드 가량의 금액을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선수를 팔고서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모린과의 관계상의 문제도 좀 있고 PSR의 이익을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각이 예상되고요. 오나나 골키퍼도 지금 아모린 감독이 판매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고 레시포드 나가셔야죠. 나가야죠. 예, 빌라에서 잘했으니까 예. 잘 매겨서 팔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매각 대상이 있는데 뭐 카세미루, 루크쇼, 호일룬, 안토니, 바인드르 골키퍼도 다 불안불안해요. 우리 FM에서만 잘했습니다. 예, 네. 아담오림에서만 잘했어요. 후원은 너무 잘해줬죠. 그런 등등의 선수들을 이제 매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아마 핵심 선수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무조건 지켜야 되겠지만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선수들은 꽤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그냥 아예 새 판을 짜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짜야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쿠니아, 은베모, 리암 델랍이 모두 온다 쳤을 때 그러면 3, 4, 2, 1이라고 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자리는 중원인가? 그럼 그 중원은 얼마나 튼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예를 들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럼 2, 1에 2다. 그러면 은베모 정도의 가격대의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하는 건 맞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그림을 쭉 그려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성이 다 이루어진다면 삼선에 가더라고요. 네. 안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3, 4, 2를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뭐 아니면 은배우를 윙백으로 내릴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네. 가능한 선수긴 하지만 네네네.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영입 계획과 앞으로의 어떤 선발 라인업의 구상이 어떨지 좀 아리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맞아요. 그에 앞서서 이 아모린 감독 전술의 핵심 원칙들을 좀 이거를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백3의 중앙 센터백의 전진 빌더, 좌우 센터백은 넓게 벌리면서 측면 후방에서의 빌드업 시작을 알리는 역할, 이끄는 역할을 담당을 하죠. 주로 백3의 폭을 벌리고 가운데 위치한 수비수가 전진을 많이 하는데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맥과이어가 이제 그 가운데 수비수를 많이 봤잖아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좀 더 빠르고 전진성 있는 선수라면 더 많은 전진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좀 따라왔었고요. 윙백은 측면 공격과 수비에서 누가 뭐래도 핵심입니다. 정말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비 커버 능력이 필요하고 공격 시에 활발한 침투와 크로스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걸 다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르투갈 리그가 아닌 프리미어 리그급의 이 전술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최상위 윙백. 사실 이걸 구성하는 게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도르구라는 어떤 가정을 하면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죠. 어린 선수인데다가 아직 연글지 못한 선수인데 아무랭 감독이 요구하는 롤이 굉장히 많아요. 윙백이 진짜 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도르구는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기는 보여준 바도 없고 어리고 하나만 집중해도 사실 좀 힘들 수 쉽지 있거든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꽤 어려운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올 시즌 후반기부터 맨유 팬분들께서 얘기 많이 하신 게 윙백 이거 네. 전술 자체에서 윙백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윙백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그죠. 이러면 선수를 구하는 것보다도 전술을 바꾸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이 따라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더블 피봇,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2명인데 네. 템포 조절하고 경기 조율하고 볼 전개 그리고 역시 수비 상황에서의 수비 보호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만약 브루노가 배치가 되면 공격력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수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밸런스 좋은 박스 투 박스 2명 정도를 배치를 시키고 싶어하는 느낌의 네. 아모린 감독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매입니다. 그렇죠. 빡투박으로 쓰면 이 선수에게도 낭비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수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늘 따라와요. 윙백이 올라가면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나 센터백 사이 공간 누군가 커버해야 되는데 그럼 2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만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한 불안점이 있고 3, 4, 2,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자리에 넘버 10 2명. 2명의 공미. 네, 이 2명은 사실 인사이드 포워드처럼 움직이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쿠냐나 은베모 같은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의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활동 네. 그리고 창의성, 압박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3, 4, 1, 1을 쓸 경우에는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2명의 공격수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중앙 공격수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볼 소유, 연계, 뒷공간 침투,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수가 어떻게 보면은 볼 간수가 특히 핵심인데 네. 진짜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그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수비 상황 시에는 역시 아모린 감독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 빠른 볼 탈취 그리고 굉장히 신속한 공수 전환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전술적인 밑그림을 봤는데 자 그러면 3, 4, 2, 1 포메이션에서 모든 영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 2, 하나가 먼저입니다. 네, 3, 4, 2, 하나를 원저로 봤을 때 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일단 골키퍼 쪽에 매냥이 영입된다라고 봤을 때 오나나보다는 매냥이 보죠. 오나나는 미스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매냥 누구든 일단 데려와야 된다고. 네, 매냥으로 보고 위쪽 오른쪽 센터백에 마즈라위, 중앙 지역에 덜리우트, 왼쪽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네. 사실 부상 안 당한다고 하면 좋은 능력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 볼줄도 좋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즌 중 복귀를 할 거니 네. 주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백에 일단 아마드 디알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 지역에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혹은 코비 마이노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마이누도 지금 사실 방출 루머가 있긴 해요. 맞아요. 주급과 관련된 아마 이슈가 재계약 좀 문제 있었기 때문에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만약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판다. 그럼 마이누라도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죠. 네. 요거는 그래서 일단 2명을 두고 왼쪽 라인에 도르구 네. 그리고 전방 쪽에 은베모와 쿠냐 그리고 델랍 거기에 이제 마운트 혹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호일루는 나간다 쳤을 때 지르크지가 또 전방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지르크지는 밑에 있는 2명의 공미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영입이 돼야 된다면 지금 윈라인의 포워드들 그리고 후방 라인의 골키퍼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쵸. 3선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뎁스가 분명 네, 필요해요. 부족해요. 왜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결국 제가 볼 땐 중미보다 결국 공미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맨유 팬분들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보다 빠르게 영입돼야 되는 것이 카세미로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3선이 와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3선이 진짜 활동량 많이 책임져주면서 네. 순간 벌어지는 중원 간격도 다 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왼쪽 라인 있잖아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어쨌든 전반기 못 뛰죠. 네. 도르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험하죠. 달로 왼쪽도 한계가 있어요. 윙백 왼쪽도 네.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긴 하죠 사실. 자, 그렇게 됐을 시에 니가 3, 4, 2, 1 기준으로는 골키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백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골키퍼를 바꿨다 치고 왼쪽 사이드백이 추가가 돼야 되고 3선이 추가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선수들의 2개의 포지션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링크들의 영입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그럼에도 추가 포지션이 남아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매각이 중요합니다. 잘 팔고 비워내고 주급이랑 이런 걸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쿠냐 쪽이 좀 빠르게 딜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행이긴 해요. 일단 일찍이 먼저 뛰어들고 있으니까 네. 영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게 일단 다행이고 또 하나의 플랜 3, 4, 1, 2인데 아무래도 공격 구조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3, 4까지 갔고 네. 2, 1이냐 1, 2는 여기서 조금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쿠냐가 아마 공미를 불 것이고 델락과 은베우모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될 걸로 일단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역시 미드필드와 공격진의 득점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쿠냐, 은베모의 효과가 있을 거고 압박과 활동량에 있어서도 델랍, 쿠냐, 은베모, 삼선의 우가르테 다 밀고 들어오는 그 활동량과 힘이 있어요. 압박 능력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수 파트너십은 쿠냐와 델랍, 뭐 이 스트라이커들, 우가르테와 페르난데스 혹은 우가르테 마이누 혹은 우가르테 마운트인데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삼선 보강 당연히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은메모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네. 사실 저 선수가 스쿼드 자원이나 그거 정도로 쓰임새는 꽤 있다고 봅니다. 윙백 뛴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일단 다재다능함에 포함은 될 수 있고 쿠냐와 페르난데스가 잔류를 하게 되면 역시 이 공격 라인도 브루노. 기대를 해볼 수가 예. 있겠고요. 잠재적인 취약점, 윙백의 뒷공간, 수비 전환 시의 문제점이 분명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대로라면 이 전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불안하다는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선수를 바꿔도 과연 이 전술의 문제점이 그치. 얼마나 잘 메워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능력. 이 밀집 수비 유독 맨유가 약했는데 공격수가 좋은 선수가 보강된다 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모린 감독이 맞닥뜨리는 상대의 어떤 부담과 대응은 더 만만치 않은 레벨이에요. 이건 포르투갈 리그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가 바뀌어도 밀집 수비를 얼마나 잘 뚫을지에 대한 변수는 지금 전술에선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선수단 자체의 어떤 피지컬, 공중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불안함이 아직은 남아있을 그런 구성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수단 보강이 잘 되는 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본인이 원하는 좋은 선수단으로 구성을 했을 때 아모링의 전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럽 대항전 이상을 노릴 만한 어떤 좋은 플랜을 보여줬는가라고 물으면 지난 시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리그 성적이 말해줘요. 유로파 리그에서 결승까지 간 거랑 별개로 사실 경기력은 참혹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가 떨어진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리그에서는 사실 냉정히 말해서 아모린 감독은 적응을 못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단을 구성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인앤아웃이 잘 돼가지고 이네오스 쪽에서 밀어줘서 그 스쿼드로 구성했다 하더라도 아모린 본인도 본인의 전술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파리그 결승에 가긴 했지만 엄연히 니옹전도 네. 맨유의 입장과 구단 간의 체급차를 봤을 때는 졸전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정말 도파민 넘치는 그 경기를 만들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잘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네오스의 경우도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번 이적 시장은 장기적인 비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좀 빠질 텐데 자, 둘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밸런스를 찾아야 돼요. 네, 어느 진짜 정도 다 해야 균형 됩니다. 네. 둘 다 찾아야 되고 그리고 꽤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될 거잖아요. 정말 큰 변수는 이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구성을 짧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적응시켜야 되고 다 조합 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아모린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까지 또 해야 된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 능력을 본인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참 이번 여름이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쁘면서도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그래서 더더욱 분주히 움직여야 된다. 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맨유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우승하지 못한 거는 치명적인 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클럽의 명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 잘하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머들 일단 지금 나오는 루머들은 다 제가 볼 때 방향성은 괜찮아요. 네. 잘 데려오고 지금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딱 봤는데 이 정도면 그 공격력이나 압박이나 이런 거 효과는 있겠구나 싶잖아요. 아직 불안한 부분들 뭐 있긴 있지만 남아 있으니 그쪽까지 추가적으로 빠른 보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